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응용 수리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 문제풀이에서 비례식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비례식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건 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응용 수리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방정식 문제풀이에서 비례식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방정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식을 세워서 말 그대로 정석대로 푸는 좀 그런 방법으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일부 문제 같은 경우는 비례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또 어떤 문제에서 비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어느 지점을 이동한다. 속력이 얼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겠죠?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방정식 문제가 A는 B 곱하기 C라는 그런 형태의 공식을 많이 활용하고 이 문제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자, 이런 공식을 활용하죠. 자, 대부분의 문제가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A는 B 곱하기 C라는 형태의 공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동일한 구조의 공식을 활용하는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한번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줄에 지성이가 매일 두 지점을 왕복한다라는 내용 나오고요. A에서 B로 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뭐 얼마의 속력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거속시 문제에서 동일한 두 지점을 이렇게 왕복한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동일한 거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일한 거리를 갔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오는 그 두 개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자,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이제 그 거리가 표현되고, 아무래도 속력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더 빨리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속력과 시간은 지금과 같이 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반비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이 2배, 3배가 된다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배 또는 3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좀 풀어볼 수 있겠어요. 자, 해볼게요. 자, 어, 어느 날 A에서 B로 이동할 때 12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자, 8의 속력으로 돌아왔대요. 단위는 이제부터는 좀 간단하게 통일되어 있으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의 비가 어떻죠? 얘네들의 속력의 비는 자, 당연히 12대 8일 거예요. 뭐 간단하게 쓰면 3대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아까 속력과 시간이 지금 반비례하는 상황이라는 걸 체크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체크한 3대 2의 반비례 하는 관계여서 뭐 3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결국엔 이거 자연수로 표현하면 2대 3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자, 어쨌든 속력의 비랑 시간의 비가 반비례하는 상황에서 속력의 비가 3대 2라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비는 반대로 숫자를 이렇게 바꿔 써주는 거예요. 2대 3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원래는 정석대로 풀었다면 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이러한 것들을 비율을 알았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고 가는데 총 1시간 15분, 총
75분이 걸렸죠? 자, 이제 이 75분을 2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5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 30분, 45분 이렇게 걸렸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 그리고 B에서 A로 갈 때 각각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네요. 자, 다음 날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B로 갈 때, 자, 5의 속력으로, 자, 이렇게 가게 되고요. 돌아올 때는 12의 속력으로, 돌아온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의 비가 얼마죠? 속력의 비가, 15대 12예요. 간단하게 쓰면 5대 4인가요? 그쵸? 자, 5대 4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15의 속력, 12의 속력으로 여기를 갔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의 비는 어떻죠? 시간의 비는 5대 4, 요 속력의 비율을 거꾸로 바꾸라고 했죠. 시간의 비가 4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 두 거리를 12의 속력으로 갈 때, 첫 번째 상황에서 12의 속력으로 갈 때 30분 걸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는 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B에서 A로 돌아올 때 30분 걸린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간단한 비례식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값은 자, 24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4분, 갈 때 24분 걸린다는 거 알았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갔다 올 때는 총 24분에 30분 더해서 54분 걸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시면 제가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좀 정확한 내용들을 쓰면서 비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례식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간단한 자연수들의 이런 비율로 우리가 수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거속시 문제를 통해서 비례식을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구조에서 지금 속력과 시간이 거리가 동일할 때는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동일한 구조의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례식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동일하다. 문제에서 시간이 동일하다는 건 아마도 내용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당연히 속력이 더 빠르면 더 많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속력과 거리가 비례하는 관계겠죠. 그때는 또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가중평균이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예요. 가중평균이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도 결국엔 비례식을 활용한 이제 풀이 방법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가중평균을 이용한 문제풀이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드리고 아래 예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을 제가 간단하게 문자로 써서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시험에 응시한 사람 수가 나와 있고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겠죠? 자,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를 더하면 전체 응시자가 될 거예요. 합격자 수를 x라고 하고 불합격자 수를 y라고 하면 전체 응시자는 x 더하기 y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불합격자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합격자의 평균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불합격자의 평균을 B. 그리고 응시자 전체의 평균도 언급이 되죠. 이 부분을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 놓고 수식을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합격자들이 받은 점수의 총합은 A 곱하기 X일 거예요. 불합격자는 B 곱하기 Y겠죠.
자, 이 점수는 아마도 이 전체 응시자들이 받은 점수의 총합과 같을 거기 때문에 전체 평균 곱하기 전체 인원수. 자, x 더하기 y겠죠. 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뭐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수식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식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x랑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a-cx는 c-b 곱하기 y 이렇게. 자, 이렇게 수식이 옮겨지면 얘네들은 다시 비례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결국엔 비례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비례식이 성립하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위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사람 수의 비율이 결국엔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그 평균 점수로서 표현이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면 사람 수의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는 사람 수의 비율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평균 점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금물 문제도 똑같습니다. A%의 소금물 Xg 더하기 B%의 소금물 Yg을 섞었더니 C%의 소금물 X 더하기 Yg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죠. 그러면 소금물 문제에서도 동일한 이런 비례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식구조를 갖는 애들은 비례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얘네를 제가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게 직선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다가, 요 직선 위에다가, 이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제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아마도 합격자 평균이 가장 높을 테니까 A가 오른쪽에, 불합격자 평균이 왼쪽 끝, 그리고, 전체 평균은 아마 이 둘 사이에 어딘가겠죠. 자, 지금 평균 점수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면, x와 y의 비율이 어떻게 표현되죠? 합격자 쪽에 해당하는 인원수인 x, 불합격자 쪽에 해당하는 인원수인 y, 얘네들을 생각했을 때 x와 y의 비율이 어때요? 자,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c-b가 이 좌측이죠? 그리고 직선의 거리에서 우측에 해당하는 값이 y에 해당하는 값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 수의 요 비율이 이 위에 있는 수식 c-b 대 a-c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요 직선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선분 길이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에 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요 내용을 문제풀이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몇 명이 시험을 봤다, 합격자, 불합격자 얘기 나오고 뭐 몇 점 받았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 지금처럼 비례식을 좀 활용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봅시다. 합격자 수 40명이래요. 그러면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의 비율이 어떻죠? 자, 40대 나머지는 아마 260명일 테니까 260일 거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2대 13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2대 13의 비율은 x 대 y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직선을 그리고 오른쪽을 합격자 평균, 좌측을 불합격자 평균, 뭐 가운데를 전체 평균이라고 뭐 놓으면 요 점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자, 요 합격자랑 불합격자 수의 비율 2대 13이 요 선분의 길이의 비율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좌측이 뭐 2, 오른쪽이 13, 요 정도 되는 요 거리의 비율을 맞춰서 불합격자의 평균,
전체 평균,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미지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최저 합격 점수를 물어보니까요. 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최저 합격 점수는 응시자 전체 평균보다 7점 높았대요. 그럼 아마도 요쯤에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 중에서 최저 합격 점수가 있겠죠? 자, 이 점수가 x입니다. 자, 근데 전체 평균보다 7점 높았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평균은 x-7이 될 거고요. 자, 합격자 평균보다는 6점 낮았다고 했으니까 합격자 평균은 x 더하기 6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 평균과 합격자 평균 사이의 이 점수 차이가 정확하게 13점 차이 난다라는 걸 알았고, 자, 이 선분의 길이의 b가 2대 13이라고 했으니까 불합격자 평균은 아마도 전체 평균보다 2점 낮아야겠죠? x-9가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요 풀이 방법의 핵심은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불합격자의 평균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수식을 정리해 볼게요. 불합격자 평균의 1.25배. 1.25라는 건 4분의 5죠? 이거 곱하기 불합격자 평균. x-9는 자, 합격자 평균보다 4점 높았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6에다가 4를 더하니까 x 더하기 10이겠죠? 자, 요거 정리하면 이제 최저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5x-45 4x 더하기 40 x가 85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저 합격 점수는 85점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 문제 지금처럼 똑같이 비례식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 이 문제 풀 때 수식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풀었잖아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